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가 확실한 1등급이 아닌 이유, 이제 2부 시작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1부는 우리가 최근에 봤던 6평에 대한 좀 촘촘한 분석, 공부 방향에 대한 설계, 약간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네이라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를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 분야를 다룰 겁니다. 화작부터 문법, 독서, 문학까지 다룰 건데 초점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일단 화법과 작문은 우리가 사실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총정리할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 총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전략을 알려드릴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없는데 전략 써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단지 이 전략적이라는 건 답을 찾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화작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것이냐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전략이라 해서 엄청난 기대하고 저것만 들으면 뭐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주겠구나, 저한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법과 작문을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파트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조사, 어미, 접사.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거예요. 조사를 아무리 공부했다고 해서 조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조사 자체를 묻질 않아요. 어미도 마찬가지고 접사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그러니까 문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문법에 어떤 단원을 공부했다고 해서 그 단원이 그대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그 단원에 있는 내용을 문장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조사, 어미, 접사를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러분한텐 문장을 보는 능력이 길러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있는데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그리고 마침표가 여기 이렇게 찍혀 있네. 그래서 얼핏 보면 한 문장인 것 같지만 봤더니 뭐뭐 하고 뭐다 해서 이어진 문장인 거예요. 그럼 몇 문장인 거야? 두 문장인 거야. 근데 이 앞구절, 앞에 문장을 싹 봤더니 여기 또 명사절이 들어가 있네? 또 여기는 서술절이 들어가 있네? 또 서술절 앞에는 뭔가 수식하는 부사절이 들어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한 문장이지만 한 문장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순수하게 한 문장은 철수가 학교에 갔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철수가 밥을 먹었다,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착한 철수가 엄마한테 혼났다 하는 순간 이미 문장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어미, 접사를 공부하겠지만 머릿속에 계속 여러분은 문장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라 때 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좀 공부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아마 합쳐서 30%일 거예요. 총 분량은. 나머지 70%는 당연히 독서와 문법에 할애를 할 건데요. 일단 이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훈련도감 지금 듣고 있는데 네이라 시작해서 훈련도감 접고 네이라로 갈까요?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혹시 훈련도감 듣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이 네이라 OT를 보고 있다면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훈련도감 먼저 끝나라. 상수와 변수 이제 시작했는데 네이라 시작하면 저 어쩌죠? 상수와 변수 먼저 끝내라. 아셨죠? 그래서 얘네들을 하고 있다면 먼저 끝내시고, 만약에 이제야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훈련도감과 네이라가 있습니다. 이제야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래. 근데 훈련도감과 네이라가 있어요. 그럼 뭘 할까요? 그럼 훈련도감이에요. 문학은. 그리고 독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독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뭔가 내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네이라. 독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네이라 말고 상수 변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수업 따라오고 있고요.
훈련도감도 들었고 상수와 변수도 들었어요. 근데 훈련도감과 상수와 변수를 복습하려고 했는데 네이라가 나와서 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 6평을 봤는데 내가 봐도 너무 쉬운 걸 틀린 것 같다. 그러면 이쪽 공부를 좀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6평을 봤는데 어지간한 건 다 답을 찾았다. 근데 뭔가 한두 가지에서 내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지? 또는 야, 이거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순간이 적어도 독서에서 한두 번, 문학에서 한두 번 있었다면 나머지는 다 맞춘 상태에서 그런 게 한두 번의 어떤 생각의 문제가 있었다면 내일 이렇게 판단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교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권 책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제 트레이닝 북이 있습니다. 아마 둘은 한 권으로 나갈 건데 왜 그런 거 있죠? 책 얼핏 보면 한 권인데 이렇게 쪼개지는 거여서 각각 이렇게 쪼개져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수업은 별도의 예습과 복습 없습니다. 본권으로는 예습과 복습을 하지 않을 거고요. 본권으로는 강의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 트레이닝북, 따로 쪼개질 트레이닝북으로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훈련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닝북은 여러분에게 좀 익숙한 트레이닝 파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좀 새로운 실전 파트로 나뉘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충분히 훈련할 수 있게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따라오시면 좋겠냐면 저와 같이 합법, 예를 들어서 화법 파트를 같이 공부했어요. 그러면 합법 파트 공부가 끝나면 트레이닝북의 합법 파트, 또 장문 공부가 끝나면 트레이닝북의 장문 파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따라오시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이제 교재가 직접 나오면 그때 하나하나 수업 진도해 가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트레이닝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제까지 좀 해놓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마 플래너 하나가 따라갈 거고, 이 플래너는 여러분이 학습 계획 세우는데 좀 도움 됐으면 좋겠고 계획적인 공부를 해라 라는 차원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네이라는 뭐 하는 수업이냐? 뭐 여기서 뭐 대충 얘기했는데, 그래서 네이라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학생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 이쪽으로 좀 옵니다. 논리적 사고예요. 논리. 근데 뭐 내 수업은 비논리적이다 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논리라는 건 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할수록 답이랑 멀어져요. 그리고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진짜 논리적 사고예요.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를 하고 싶다. 뭐 국어 문제를 좀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또 논리적인 수업 뭐 많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진짜 수능 시험날 우리가 엄청나게 논리적일 수 있는가? 저 의문이 좀 들어요. 약간 우리는 직관에 의해서 아마 답결정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아니에요. 전 논리적으로 풀 거예요. 45문항을 전문항 복잡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복잡하면 길어지면 답이랑 멀어집니다. 단순해야 돼요. 근데 단순하려면 뭐에 기반해야 돼요? 사실에 기반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사실에 기반한다는 이걸 좀 더 우리가 소화하기 위해서 이 수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냥 지문 똑바로 읽으면 답이 나오잖아 라고 말하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지문을 똑바로 읽는다는 게 뭔지, 지문을 똑바로 읽었다는 게 어떻게 답으로 유도되는 건지, 최종적인 답을 결정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고는 뭔지는 송두리째 없어진 채 기술만 배운다든지 그냥 똑바로 읽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든지, 좀 우리가 준비할 수능인데 우리 스스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걸 할 거니까 중간 과정은 힘드실 겁니다.
선생님, 제 지금 4등급인데요. 그 1등급 애들 듣는 수업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6편 끝나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질문도 정말 많았는데, 질문을 가장한 뭐 하소연, 질문을 가장한 뭐 편지, 뭐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 좀 있었냐면, 제가 그 총평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나 봐요. 뭐 7등급이었지만 1등급 받은 학생도 있다. 너희들은 안 믿겠지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편지를, 두 명이 거의 내용이 비슷했는데 그 두 명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바로 그 케이스다. 애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1등급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7등급이었는데 어쨌든 성적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뭐 5등급, 6등급, 7등급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번 6평에 또는 작년에, 6평 때 안 좋았는데 수능 때, 작년에 수능 때 안 좋았는데 이번 6평 때 1등급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좀 희망을 갖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의 말을 증언해 줄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글로 써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얼마든지 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본인이 성적 향상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력이 하나도 없는 애가 수능 무지하게 어렵게 나왔는데 100점 받을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전하고 확고부동한 1등급이에요. 실력을 기르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겠죠.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힘들 거냐, 수능날 힘들 거냐. 지금 힘들면 수능 땐 좀 덜 힘들 거예요. 그럼 지금 힘든다는 건 이렇게 저랑 강의 듣는 이 순간, 그리고 혼자 뭔가 하는 그 순간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아마 이럴 수 있죠. 강의를 듣는데 강의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 이거 못 알아듣겠어.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건 이 강의를 이해 100% 해라가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실력은 이때 길러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됐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 이해가 되고, 이 어느 순간이 수능날일 수도 있어요. 지금 7월인데요. 못 알아들었어. 8월에도 어려워. 9월엔 내일 괜히 들었나? 10월엔 그래도 불안하니까 한번 다시 듣자. 11월에 열심히 트레이닝복 받은 거 보니까 새 책이야. 그제서야 진작에 할 걸 했어. 근데 트레이닝복은 괜히 했나? 그리고 수능날 딱 갔는데 갑자기 어느 문제를 푸는데 내일아에서 했던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면서 수능날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거의 전제는 노력이에요. 강의를 듣는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화면 내리지 마세요. 화면 끄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될 때 스톱, 다시 앞으로 천천히 들어. 스톱, 다시 앞으로 천천히 들어. 아니야,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래. 혼자서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고. 강의 절대 길게 안 할 겁니다. 20차 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수업했을 때 50분씩 꽉꽉 눌러서 할 때 20차지고요. 실제로 차시는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뭐 15분, 뭐 20분? 저도 좀 쉬면서 저의 상태를 좀 유지하면서 좀 수업하려는 생각도 좀 있어서 좀 짧지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 들으실 때 강의 듣는 시간이 제가 15분 촬영했다고 여러분이 15분 걸릴 리가 없어요. 아마 중간에 모두 시키고 습관처럼 누르라고도 할 거고 생각해보라고도 할 거니까 저는 15분이지만 여러분한테 20분, 30분, 40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본인을 막 쥐어짜세요. 막 고통을 겪으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듣는데 더 이해가 안 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좋은 거고요. 이해가 안 되면 노력했잖아요. 다음 넘어가세요. 제가 원하는 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몇 번을 내가 얘기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본인이 받아들여야지. 끊임없이 노력하셔라. 그러면 수능날엔, 확실한 좀 1등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강의만으로, 그럼 강의만 들으면 1등급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가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인드로는 이 수업 따라오지 마시고, 저건 제목일 뿐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몇 등급이 나올지 제가 어떻게 알아. 다만 1등급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저 지금 3등급인데 1등급이 확실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1등급이 돼야죠. 10월 학평에서 1등급 나오면 뭐예요? 수능 때 1등급이 아니면 수능 때 1등급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중간 과정을 좀 우리가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몇 등급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좀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참고 견디면서 노력할 수 있다면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 OT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